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원주 3개 지역에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각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동반 상승 방안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 내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이 5,000번 가까이 이뤄졌지만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점검 교육은 생략됐고 장비도 허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전달됐습니다. 원주소방서가 청사 신축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반곡동으로 이전합니다. 명륜안전센터는 새로운 안전센터가 신설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학성동에 이어서 중앙동과 봉산동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동반 상승을 위한 연결된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원주 중앙동. 하지만 신규 택지가 잇따라 조성돼 이제는 과거의 도심, 원도심이라 불립니다. 하천변에 위치한 낡은 주택들, 재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멈추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체된 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이 원주 학성동에 이어 중앙동과 봉산동에도 추진됩니다. 세 곳을 합치면 사업비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대대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도심 기능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3개 지역이고 도시재생 사업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1개 지역인데 이 4개 지역을 서로 연계시켜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선 학성동은 공방거리 등 원주의 문화와 예술을 담고 중앙동은 강원 가명을 비롯한 건축 경관을 특화하며 봉산동은 주거 지원이 주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 곳의 대상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별적 공모가 이루어진 데다 국토부가 이미 세부 계획을 받아 승인을 한 상태라 변경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경직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앙동을 제외한 학성동과 봉산동은 아직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와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심한 사업 추진이 주민 역량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불법 촬영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공중 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용 카메라, 이른바 몰카가 있는지를 점검했는데요. 도 내에서 무려 5,000번이나 점검을 했지만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영월의 한 유명 관광지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스마트폰을 설치한 이곳 직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공중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화장실도 지자체에서 설치한 화장실이었지만 별도의 점검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관리 주체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 이후 1년 동안 도내에선 4,800여 건이나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이 있었지만 불법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한 횟수는 250여 차례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도 장비 작동법을 익히는 수준에 머물고 반사가 안 되는 렌즈에다 렌즈 자체가 초소형화되다 보니 기존 장비와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시점도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정지하면서 내년에는 기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몇 개는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별도의 교육 없이 주로 논으로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제조와 유통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미비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점검 횟수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잠시 사회적인 문제로 이목이 쏠릴 때만 형식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하지만 아직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구 하한선 15만 명을 넘지 못하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가 도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며 도내 국회의원 의석이 한 자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도내 지역구 의석은 15대 총선에서 13석, 16대 총선 9석, 18대 총선에서 8석으로 줄었습니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입니다. 인구수만 가지고 강원도를 자른다면 얼마나 강원도가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될까를 좀 의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면 몇 개 시군이 모이는 공용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응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히 농어촌과 지방에 특별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세종시가 인구 하한에 미달했지만 특별 선거구 형태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지역성, 지역 대표성 보완이 필요한 농어촌 지방 선거구를 농어촌 지방 특별 선거구로 지정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을 앞두고 강원 민심을 듣겠다며 온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강원 민심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입법화가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보틀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도 문제지만 지역구 의석 8석 중 또 몇 석을 잃어야 할지 모르는 강원 도민의 걱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철원과 연천의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 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통선 내 멧돼지 총기 포획 등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나선 건데요.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민통선 초소, 군인들이 오가는 차량마다 구석구석 소독 작업을 합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야생 멧돼지는 모두 5마리. 정부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긴급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돼지열병 폐사체가 나온 철원과 연천 지역에 멧돼지 이동을 막는 철책을 설치합니다. 또 철원과 화천에는 포획용 덫을 설치하고 춘천과 양구, 인제, 고성을 경계 지역으로 설정해 신고 없이 총기 포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접경 지자체와 군 당국은 앞으로 사흘에 걸쳐 이곳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멧돼지 사살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접경 지자체들은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민통선 출입을 막고 두타연 등 민통선 내 관광지도 통제합니다. 금요일까지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 대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낮게 봐 접경 지역 안 멧돼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런 질병이 우리 농가에 올까봐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데 멧돼지도 그걸 좀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전국 14곳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농가나 도축장과 연관된 도내 역학 농가도 14곳으로 줄어든 상황.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를 막는 것이 방역의 최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울타리를 한 번 더 재점검하시고 또 야생동물 기피제도 뿌려놓으시고 아무튼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만이 이 ASF를 막는 길입니다. 10월과 11월은 야생 멧돼지 번식철로 멧돼지의 민가 출몰이 잦은 시기. 멧돼지 접촉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내일 치러지는 학력평가에는 도내 91개 학교 13,000여 명의 고3 재학생만 응시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오는 30일 이후 개인적으로 성적표가 배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로 학습 완성도 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수능까지 보완할 영역과 단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학습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청사 신축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에 반곡동으로 이전합니다. 연면적 4,8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지어지는 신청사는 기존 직원들의 근무 공간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대원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심신 안정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경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 청사 자리에 함께 있는 명륜 안전센터는 2021년 새로운 안전센터가 신설될 때까지 그대로 잔류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오대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만 오대산에 26,19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선제길과 전나무숲 트레킹이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면서 작년보다 단풍 절정 시기가 일주일 늦춰져 다음 주쯤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의 한 컨테이너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70여 제곱미터와 내부의 가재도구, 보일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늘면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312건, 2017년 332건에서 작년에는 41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 현재 286건이 접수돼 추세대로라면 신고 건수가 430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1,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주 지역 건축 안전 모니터링 사업이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공사 중인 건축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건축 구조와 건축 자재 분야로 나누어 불법 구조 설계와 불량 자재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주시는 해당 현장에 대한 건축 인허가 도면을 제공하는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이달까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도내에서 지낸 신혼부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이라면 이달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됩니다.
평창군이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관광 역량을 높이고 지역 관광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합니다. 평창에 귀촌한 중장년 크리에이터 그룹 20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관광 분야 전문가 특강과 현장 학습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지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컨설팅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1급 털 복주머니란이 다시 자생지인 한백산으로 돌아갑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무균 배양을 통해서 증식한 털 복주머니란 30개 채를 처음으로 한백산 자생지에 이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식 후에도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대체 서식지 발굴을 위한 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털 복주머니란은 설악산과 한백산 등 자생지가 훼손되면서 현재 100여 개 채만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강원관광재단이 설립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오늘 강원관광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 납부, 공무원 파견, 공동 마케팅 등의 협조를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와 시, 군 고정 출연금,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150억 원의 운영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도의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